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기다렸습니다. 네. 아니 이게 사건이 좀 꽤 됐는데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진실이 뭐지?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고민이 있어서 두 분 오시면 꼭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경북 구미 한 빈집에 6개월간 방치돼서 숨진 3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기사를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배상훈 교수님. 예. 사건 관련자는 이제 죽은 아이 3세 아이가 있고요. 네. 그의 모친이 있고요. 그 모친의 모친. 그러니까 할머니. 외할머니. 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죽은 아이. 이 세 관계가 중심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10일 날 구미의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외할머니 부부입니다. 할머니가 손녀를 발견한 거예요. 죽은 손녀를. 네. 발견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원래 거기에 그 빌라 건물에 2층에 자기 딸이 거기서 살았었죠. 예. 말하자면 살았다는 건 이 죽은 아이와 같이 엄마랑 같이 살았었고 근데 그때 작년에 이사를 갔고 그래서 다 그 집이 이삿짐까지 다 치워진 줄 알고 근데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빈집 형태로 있었다고 엄마가 안 거예요, 할머니가? 예. 그렇게 주인도 알고 외할머니도 아는 상태였고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네. 집주인이 저기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외할머니 부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치우려고 하니까 지금 이 변사체가 발견된 그래서 신고가 돼서 사건화가 됐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임 혹은 살인죄로 그 어머니는 구속이 됐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3세 여아의 DNA와 그 어머니의 DNA를 마치 어쨌든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확인했는데 친자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키우다가 이사를 가버렸고 빈집으로 놔뒀는데 그 집에서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숨진 채로.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엄마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친자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일종의 DNA 비율로 봐서는 자매관계 같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수도 좀 황당해갖고 몇 번 확인한 후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주변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외할머니의 DNA 시료를 추출해갖고 비교해보니까 실제로는 외할머니가 아니라 친모였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해서 도대체 이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신고를 했던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엄마라고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이사간 집에 확인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석수예요. 외할머니가 빌라에 가보니까 방 안에 3살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반미라 상태로? 반미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부패가 진행돼가지고 오래된 상황, 6개월 전에 아마 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날 2월 10일 날 자기 그러니까 외할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외할아버지 신고를 한 겁니다. 하루 늦췄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경찰에서 알다시피 DNA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그 김 씨, 그 성모 씨의 딸이죠, 신딸이죠. 그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DNA 보니까 비슷한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가지고 교수님 말 맞다 해보니까는 성모 씨, 외할머니가 친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왜 김모 씨가 친모 딸을 키웠느냐? 라고 해서 경찰이 추궁하니까 그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성모 씨의 딸이 엄마가 키웠던 자기는 엄마. 몰랐다. 내 딸인 줄 알았다. 자기 딸인 줄 알고 신고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병원에 가서도 낫고 조리원 가서도 조리하고 외할머니 집에 산후조리하러 온 것밖에 없어. 그 사이에 바꿔쳤다는 얘기인데 지금 국가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성모 씨가 아마 그 조리원은 아니고 외할머니네 자기 집에 조리하러 왔을 때 자기가 난 여하고 바꿔치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모 씨는 지금 전혀 아니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그 사망한 애는 자기 딸인 김모 씨의 친딸이 맞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증거는 있는데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DNA 검사 결과가 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적인 오류 같은 거를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되게 단순한 건 뭐냐면 3세와의 변사체가 이 앞에 있고 거기서 추출을 해갖고 그 추출한 것을 모친의 DNA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이 오류가 날 가능성은 적고 거의 없죠. 그거를 이상하니까 또 확인했고 아니니까 아니면 완전히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유사하다는 것은 자매관계 형성이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성모 씨 외할머니의 그걸 협조를 얻어갖고 비교해봤더니 친형관계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류가 날 가능성은 극히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은 이 오류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국가수가 옷을 벗어낸 입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DNA 자체는 팩트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그거죠. 원래는 외할머니, 어머니, 딸 이 세 명이 돼야 되는데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는 외할머니 성모 씨의 딸이니까 그러면 이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가 출산을 했죠. 한 것은 병원에서도 확인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애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여러 방향으로 탐문도 하고 제보도 받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모 씨가 외할머니가 이제 친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가수에서 처음에 이제 외할머니하고 DNA가 친모로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4번씩이나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99.9999%예요. 이런 거의 뭐 100%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가 있는 건데 성모 씨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그 친모 그러니까 김 씨가 애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무슨 이유든지 사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난 딸을 김 씨가 난 것처럼 바꾸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김 씨가 난 딸을 가지고 다른 데 입양시켰다든지 빼돌리고 자기 딸을 거기에 김 씨 딸처럼 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수치심 때문에 아니면 처벌받을 거 들어오면 자기가 난 딸을 입양시키거나 빼돌리면 되는데 구태여 바꿔치기를 왜 했을까? 바꿔치기 안 하고 그냥 몰래 입양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구태여 어른이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반인이 생각할 때 미스테리하고 더군다나 의구심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모 씨는 과학적 결과를 못 믿겠다. 나는 분명히 딸을 낳은 적이 없다. 할머니는 계속 내 딸 아니다. 내 딸 아니고 임신한 적 없다. 출산한 적 없다. 근데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예를 들면 성모 씨가 뭐 배가 불러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임신 출산품을 샀다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확인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아니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임신 관련된 용품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속였겠느냐. 왜냐하면 그때 3년 전에 경찰이 다 뒤졌던 거예요.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같은 거 다 뒤졌으면은 분명히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산파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다못해 친구라도. 근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살 사망한 여자아이의 아빠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 경찰에서 볼 때에는 그렇다면 친부를 찾게 되면 또 확인할 거 아니냐 싶어서 친부를 찾았어요. DNA를 그 성모 씨의 같이 사는 남편 거를 했더니 이게 친부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그랬더니 친부가 아닌 상태고 그래서 더 통화 내역이라든지 SNS를 봐가지고 그 성모 씨가 만난 내연의 남자가 2명이 나왔는데요. 그 2명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DNA 검사를 했는데 2분 다 친부가 아니다. 그럼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럼 뭐 표현은 내연의 남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다. 그냥 관계가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정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뭐 시험관학이나 아니면 뭐 대리모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대단히 좀 불편하지만은 경찰에서는 딸의 남편, 딸의 남자친구까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들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심각한
그 상태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디가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사건의 미스터리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장 큰 건 우선은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될 아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딸의 아이죠. 네. 외손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두 부분을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경찰에서는 지금 17일 오늘이죠. 예.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속이 네. 됐으니까. 일단 검찰에 그 송치를 했어요. 검찰에서 내용을 발표보고 기소할 건지 부기소할 건지 결정할 수도 있고 보강수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모 씨를 그 프로파일러 동원해가지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 본인이 자백을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태우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모 씨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해서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모 씨가 사용했던 휴대폰이라든지 카드 내기라든지 SNS라든지 그걸 모조리 뒤져가지고 또 그리고 주변에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남편이 임신한지 몰랐다. 각방 쓰면은 모를 수도 있겠죠. 대부분 99% 아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이는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사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떻든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반응 수사는 건너간 거고 보강 수사 시가 내려오면은 또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성모 씨가 검찰청에서 기소 불기소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형량을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자백하게 되면은 형량을 구형을 좀 낮춰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압박할 수도 있죠. 그럼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의 중심축은 네. 석 씨와 김 씨 사이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석 씨는 할머니고 김 씨는 딸이죠. 딸이죠. 엄마. 예. 이 딸의 가정사를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딸이 이 아이를 낳게 된 나이가 18에서 19 사이입니다. 미성년자 때. 예. 근데 그게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결혼은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키우고 있는 거고요. 엄마가. 예. 그 엄마가 이사 가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사 간 이유가 새로운 남편과의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버리고 거기로 갔다라고 자기는 진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방임한 것이 맞고 죽게 내버린 게 맞으니까 그 죄로 구속된 거고요. 엄마가. 네, 엄마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근데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집이 그냥 어떤 집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아이의 친모가 사는 아래층인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놓고 갔느냐.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석 씨와 김 씨가 공모를 해서 너는 그냥 가라. 내가 얘를 키우겠다. 라고 공모를 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딸이니까. 키우지 않고 방치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러는 과정에서 죽었고 유기를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핵심적으로 석 씨와 김 씨 사이에 감정선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 무슨 관계인지. 따로 분리해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조사를 다 했죠. 밝히지 못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모 씨가 발견했을 당시에 그 오래된 상태, 부패된 상태로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엄마가 6개월 전에 이사 가가지고 이제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그 아이가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를 놓고 간다 그러면은 3살이랍니다. 2018년생이죠. 3월생이니까 3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엄마도 없고 캄캄한 밤이 올 때는 소리치고 달렸을 텐데 아무도 우는 거라든지 소리치는 거 들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김모 씨가 이사 가기 전에 어떠한 이유든지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 그냥 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에다 놓고 이사 간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다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놓고 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석 씨가 양육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딸이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건 자기도 알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친딸이라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신생아가 아니고 3살까지는 키우고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3살까지 키웠던 그러니까 이게 거죠. 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적 같은 게 분명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SNS상에도 남아있고 그 딸이 그 아이를 키운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 아이 그렇죠. 키운 거 다 사진도 보내겠죠. 사진 보냈는데 희한한 것은 그 일이 있기 바로 한두 달 전에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죽은 아이의 흔적이. 그러니까 그때 보낸 것도 옛날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 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둘 사이에 뭘 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 석 씨가 얘기하는 대로 단지 죽은 걸 발견했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가능하냐. 처음에 진술했을 때. 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딸이 살고 있었고 네네. 그 딸의 딸이 다른 데 가서 살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분명히 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수사를 둘 사이에 축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대질신문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풀리네. 이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김 씨라든지 아니면 성모 씨가 네. 솔직하게 이제 자료를 들이댔을 경우에 보통 무너져서 자백을 하거든요. 이춘재 사건 때 이춘재가 부인했어도 DNA를 들이대니까 나중에 다 자백을 했어요. 근데 성모 씨는 그걸 들이대고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입을 강제로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 프로파일러들 전문가 아닙니까? 동원했어도 자백을 못 받은 거예요,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이제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모는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된다. 예. 첫 번째, 불법적으로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를? 예, 아이를.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상황이냐면 딸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삶에 행복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친모라고 하면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전에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네.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주려고 하면은 불법적으로 입양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성모 씨가 자백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백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행해진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굳고 입을 닫을 가능성.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실제로는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기 부재를 하고 있다. 자기 부재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할 권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아주 적지만은 사실 아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일 가능성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실제로 이제 지금 우리는 아이가 둘일 가능성을 보는데 예. 이제 그 가능성 아주 적지만은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실제로 애를 낳은 거는 성모 씨라는 거죠. 딸을 가장해서. 그러니까 의사를 속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뭐 아주 일부지만은 산모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 출산할 수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지만은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성모 씨가 출산의 흔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출산하는데 하나도 나타날 수가 없느냐? 도와준 산파, 의사, 친구 하나도 없는 게 가능하냐라는 것의 답인데 물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교수님 말한 것도 생각해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김 씨가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성경까지 네.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고 또 산후조리원도 다녔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그 산모를 바꿔치기는 건 좀 희박한 거예요. 하나의 가설에 말씀하시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성모 씨의 그 딸이 지금 그 변사체를 발견한 게 맞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김 씨의 딸은 아까 그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최악의 순간에는 사망했기 때문에 사후 처리를 한 뒤에 자기가 낳은 애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송치했으니까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222 쓰시는 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딸도 이해가 안 가요. 애가 바뀌었는데 정말 몰랐던 걸까요? 파라나오 하나. 정말 생각할수록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라진 아이가 정말 걱정입니다. 9869님은 석 씨와 그 딸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이 되지 않아요. 라고도 의견 주셨는데 그 숨진 아이의 얼굴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의 친모인 할머니 얼굴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하고 뭐 몇 곳에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오픈했습니다. 경찰에서 오픈한 건 아니에요. 예, 언론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좀 그래도 이게 공개 수사처럼 돼버렸으니까 뭔가 증언이라든가 제보 같은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공개한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아이도 죽었지만 인권이 있는 거고 네.
가해자라고 하면 공개할 수도 있지만 언론의 공익을 위해서 그 아이를 공개해 갖고 해서 얻을 공익적 이득이 뭐죠? 사실 그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애초에 그런 공개 수사를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건 석 씨나 김 씨 얼굴을 해갖고 왜냐하면 지금 석 씨와 관련된 친부를 찾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좀 그래서 실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인권 침해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수사하는 데서 비밀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 공개하는 거는 시민심사위원회에서 7명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절차가 있죠. 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일부에서는 미리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리 공개했으면은 많은 제보가 들어왔을 건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구속시킨 후 열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만 빼면 며칠이 안 돼요. 그 시기 내에 많이 수사가 좀 급한 거 아니냐. 그럼 미리 공개를 했으면 많은 제보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라고 하는데 어떻든 지금 경찰은 아니지만은 뭐 언론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본 분들이 그 아마 참고인 목격자들이 봤다고 한다면은 제보를 할 거예요. 네. 두 분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사건에 대한 상황들은 대부분 이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 미스터리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전이 되면 계속해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검찰에 넘어갔나요? 그러면? 예, 오늘 송치가 됐고요. 조만간 뭐가 좀 나오겠네요, 발표가. 자,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어플, 익명의 직장인들이 쓴다는 앱이죠. 블라인드. 여기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 이런 글을 올려서 정말 이 글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찾아야 된다. 찾자. 누군지 좀 확인해 보자. 수사가 지금 시작됐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LH가 직접 이 사람 찾아주세요 하고 수사 의뢰한 거죠. LH 본사에서 이게 지금 블라인드 앱이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앱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문모 대표가 창업을 했는데 지금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본사를 이전했어요. 네. 이전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왜? 우리가 압수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익명성 앱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가입한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비밀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거를 LH 직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추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언저냐면은 내용 간단히 잡면은 한두 달 지나면 기억이 잊혀지고 차명으로 투기하면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네. 꼬우면 참 말이 좀 이상한데 니들도 이직하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LH에서는 그거를 그 명예훼손죄 또 모욕죄 그리고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 모욕죄는 신고죄예요. 피해자 고소를 해야 돼요. 업무방해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요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본 많은 네티즌이라든가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LH 직원들이 저렇게 이식이 저렇다라고 하는데 LH 본사에서는 이게 LH 직원이 아니고 퇴직자라든지 아니면 LH 직원을 가장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정확히 수사해 달라고 그리고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한 거죠. LH 쪽에서는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현직 직원이면은 징계를 내릴 거고 왜냐하면 자기 회사를 욕먹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밝혀달라. 우리 직원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해명도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죄로 고소고발을 한 건데 이제 뭐 수사는 어떻게 될지 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난감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두 분께 그러면 경험적으로 여쭤볼게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로 보는데 블라인드 앱이라는 게 사실은 가입할 때에 그 암호화 시켜가지고 또 그리고 그 내용을 중간에 차단시켜가지고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공문을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럼 협조하는 업체들은 사실 저희를 해주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영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정치청에서 그 환사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한들 거기에 자료가 안 남아있다면 삭제가 되거나 비밀 암호화됐다 그러면 그걸 풀지 못하면은 사실상은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기법상으로는 이게 이제 그 본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간 흔적을 캡처해서 텔레그램 수사 박사방일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텔레그램 본사에서 그 한국의 수사기관이
접촉을 했는데 전혀 뭐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N번방 예, 그때도 그거 확인했을 때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를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었네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간 흔적들을 캡처해갖고 추적해갖고 시간이 걸렸지만 찾았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이 그렇죠. 한 사람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인한테 남아있는 거, 피해자한테도 남아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체인이 얽히고 설키어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흔적들을 찾아가 보면은 그렇죠.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는 게시판의 형태니까. 그렇죠. 쓰고 그냥 했다고 하면은 이게 추적할 수가 있느냐? 어려울 거다. 근데 기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블라인드 쪽을 그걸 협조를 받는 거지만 블라인드의 장사의 기본적인 것은 익명성이지 않습니까? 네.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만약에 협조한다고 하면은 블라인드 앱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건 그건 좀 저는 의문점이다. 이런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블라인드 앱에 가입을 할 때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은 그거를 인증을 요청을 보내면 인증이 오거든요. 근데 인증 오는 것을 회사 그 서버의 관리자가 필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링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요청한 사람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근데 그게 필터링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요청을 해야만 인증 요청해야만 인증을 해주거든요. 거기 앱에서는. 그러니까 블라인드 앱에다가 글을 쓰거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할 때 회사 이메일로 직장의 이메일로 그렇죠. 인증 요청을 하고. 그럼 거기서 상대방에도 인증이 올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KBS도 한번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KBS도 이메일이 있어요. 그렇죠. KBS KBS.co.kr이라는 뒤에가 붙고 그 이메일은 KBS의 서버가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 인증 요청이 가면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그때야 이제 승인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승인 요청이 오니까. 그걸 필터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LH의 그 이메일 그걸로 확인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게 필터링이 됐는지는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필터링을 LH에서 한다는 의미잖아요. 관리자는 가능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애매하게 되네요. 그렇게 또 풀어져 버리면은. 왜냐하면은 그러면 개인의 사적 메일을 체크하는 건가요? 또 이게 개인 메일이니까. 그렇죠. 아니 개인 메일은 아니죠. 회사 메일이니까. 아니 근데 개인 메일 그 계정은 개인 거니까. 회사가 개인 거니까. 그 개인 계정에 회사 메일의 개인 계정을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영장을 받는다거나 수사에 통해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영장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블라인드 앱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연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이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소하지 않을까. 없다고. 자료가 없는 건 아닐 테고 자료가 없는 건 아닐 테고 없다고 하겠죠. 잡아야죠. 국민적인 분노가 그렇게 큰데. LH의 명예나 그렇죠. 국민적 명예를 위해서도 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혐오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허용되게 되면은 다른 뭐 성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거는 필터링 내서 권고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를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함께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